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어고 두 볼에 흐른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포선이여. 까만 눈동자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은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안녕하세요. 김국TV의 사도민고 김국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승무.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전통적 생활에 깃든 미의식을 노래했습니다. 낙화, 승무 등의 작품을 통해 민족의 정서를 노래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원래 본명은 동탁입니다. 조동탁. 엄격한 가풍 속에서 한학을 배웠고 독학으로 회화 전문학교를 마친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1939년 고풍 의상 승무, 40년 봉황수, 문장제 추천, 이른 시들을 가지고 문장제 추천을 받아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8.15 해방 직후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현영과 전주 이시인 어머니 사이에 사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뒤 3년간 영양보통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1939년 해화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동국대학교죠. 백지동인으로 참여했고 조연현 등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1941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제 탄압을 피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 전문 강원 강사로 있었습니다. 이때 금강경, 오가해, 화엄경 등 불교 서적과 노장사상, 또 당시를 즐겨 읽었습니다. 당나라시 참 좋죠.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위원으로 1941년 참여했고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돼 신문을 받았던 그는 이듬해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다가 8.15 해방이 되자 서울로 와서 명륜전문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1946년 전국 문필가협회 중앙위원 및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고전문학부장을 역임했고 1947년 동국대 강사를 거쳐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는 문천구국대 기획위원으로 중부전선에서 전군했고 61년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시인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했습니다. 63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면서 시쓰기보다 한국문화사 대계 등 이런 작품을 추진하고 기획했습니다. 1965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찬위원, 1966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집위원, 68년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968년 토요일로 사망해 경기도 양주군 마성리에 안장됐고 72년 남산에 시비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1939년에서 40년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서 문장에서 고풍 의상, 승무, 봉황수가 발표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이어 백지의 계산표, 기곡지, 진단서 등을 발표했는데 이 시들은 회고적이고 민속적인 것을 소재로 해서 민족적 정서와 전통에 대한 향수를 읊었습니다. 특히 승무는 놀라운 시죠.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의 시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섬세한 미의식, 불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고전적인 시의 리듬과 외형률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형용사와
파생 부사를 많이 사용했고 나빌레라, 서러워라, 별빛이라 이런 고전적인 시어를 많이 썼습니다. 불교적 인간의식을 보여준 시로 고사일, 고사이, 낙화 등이 있고 박목월의 나그네에 화답하는 시, 완화삼도 발표를 했습니다. 1946년 박두진, 박목월 등과 함께 시집, 청록집을 펴낸 뒤에 청록파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이어서 시, 색시, 1949년 4월 죽순에 나오죠. 민성에 실린 편지, 문회에 실린 그리움 등을 발표했고 52년 시집 풀립단장, 또 56년 조지훈 시선을 펴냈습니다. 고풍우상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희상 선생이 곡을 붙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성악가들도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고풍의상입니다. 고풍의상 조재훈. 하늘을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느리온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봐라 고와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추운 운의 당해.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춰라. 아미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고를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 마냥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참 아름다운 시죠. 고풍의상. 그는 불교의식이나 서정세계와 함께 현실 사회를 시창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죠. 민족의 참상을 보면서 쓴 동물원의 오후. 이 시에는 시대적 처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시적 가면은 6.25 전쟁 중 종군 작가로 참전하면서 쓴 다부원에서 또 폐강무정 이런 데도 잘 나타납니다. 특히 다부원에서는 전쟁 후 황폐화된 다부원에 무수히 널린 시체 더미를 목격하고 전쟁의 비참함과 파괴성을 읊은 시입니다. 4월 혁명의 사회사라는 부제를 붙인 시집 여운에서는요. 자유당 말기 정치 풍토에 대한 고발, 또 4.19 혁명의 정치적 개선을 읊은 터져오르는 함성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두진은 그를 투명한 감성, 밝은 지성, 예리한 감각과 윤택한 정서를 통해 한국 현대 시사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집 역사 앞에서, 수필집 창에 기대어, 그리고 시와 인생, 도래 미학, 지조론 이런 작품들이 있죠. 평론집으로는 시의 원리, 한국 문화사 서설 등을 펴냈습니다. 그의 시 승문은 정말 한국 문학의 깊이를 세계사적으로 펼치운 위대한 작품입니다. 고풍의상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저절로 말하기, 스피치, 토론 능력 길러질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국TV 시사도민고 김문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조재훈 씨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